수능특강 영어독해 20강의 1번하고 2번을 추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신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올려주기로 약속을 해서 지금 1번하고 2번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태평양 연안에서 출발해서 북미의 서부 해안 지역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연어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산림의 영양분을 제공함으로써 그 숲의 나무들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Each autumn 하면 매 가을마다 이런 얘기죠. 가을마다. Millions of salmon 하면 수백만 마리의 연어는 단복수가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연어들이 swim from Pacific Ocean, 태평양에서 헤엄을 쳐서 동사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head for,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the west coast of North America 하면 북미의 서부 해안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head for 하면 어디를 향하여 가다. is headed for 이렇게도 이제 보통 쓰기도 합니다. 자동사로도 쓰이고 이렇게 수동적으로도 사용이 되죠. in search of 무엇을 찾아서 이런 얘기예요. river mouth 강어귀를 찾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상류로 치고 올라가겠죠. 바로 다음에 내용이 나오죠. Salmon don't swim upstream 하면 salmon이 단복수가 다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don't swim upstream 하면 상류 지역으로 수영하는 것은 아니다. on just any river 단지 모든 강물에서 상류로 헤엄쳐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salmon s가 없지만 don't 복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들은 return to the same place 똑같은 장소로 회귀한다는 얘기죠.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in which의 개념이죠. they were born 연어들은 번식을 했던 그 장소로 번식한 것이 태어난 곳이 과거니까 그 과거의 그 장소로 똑같은 장소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It makes sense 가주어 진주어 개념입니다. make sense면 이체 맞다 이해가 되다 둘 중에 하나로 적당한 걸 써주시면 되고요. it는 가주어 데디아니까 데디아의 내용은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Predator like eagle and bears 하면 독수리와 곰과 같은 포식자들이 eagerly 아주 열렬히 wait 기다린다는 얘기죠. The return of the salmon each year 해마다 연어의 회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라는 얘기죠. await는 타동사라는 거 조심하고요. 이게 이제 wait for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await는 타동사라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조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돌아가지만 the fish, 이 물고기도 역시 단복수가 동일합니다. 물고기들은 just as 그만큼 그만큼 얘기죠. 독수리들이 물고기의 회귀를 기다리는 것만큼 그만큼 몹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끊어지고 as는 뭐뭐로써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source of nutrition for forest of the region 하면 그 지역의 숲을 위한 영양 공급원으로서 source of nutrition 영양 공급원으로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니야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자, 이 포식자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니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Trees of the North Pacific, Northwest 하면 자 태평양 북서부 해안에 있는 나무들은 이게 주어가 되고요. Don't have teeth, 자 이빨이 없지만 when fish are dragged out of the river 하면 물고기들이 강물로부터 몸으로부터죠 이끌려져 나올 때 다시 말해서 곰 같은 것이 물고 나오고 해서 끌려 나올 때 이런 얘기죠. 그리고 partially 하면 부분적으로 it은도 여기 이제 R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are dragged out of 그 다음에 are eaten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by animals 하면 동물들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되게 되면 그래서 when부터 animals까지가 하나의 부사절이고 the remains부터가 ground까지가 주절이 되기 때문에 항상 보통 이제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절이 이렇게 나오면 부사절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문장이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명령문이 나온든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완전한
문장일 경우에 접속사 다음에는 반드시 주절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 부사절만으로는 문장이 성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사절이 있으면 반드시 어디인가는 명령문 내지는 완전한 문장의 주절, 주어, 동사, 절 문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he remains 복수 취급을 합니다. 이거는 유해란 뜻입니다. 시체라든가 사체라든가 찌끄러기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없으니까 이걸 R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유해들이, 시체, 사체들이 이런 얘기죠. are left, 남겨지는 것이죠. 수동적 개념으로. 뭐뭐 한 채로 이런 얘기죠. 자, 쉽게 말하면 A라는 이 포식자들이, 자, left, 그죠? 아니, leave로 하겠습니다. 현재로. leave the remains. 자, 사체들을, 그죠? lin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동사, 목적격 보호에서 오형식 문장에서 주어가 이렇게 remains 나가 있고, 그 다음에 are left로 연결되어 있겠죠. 여기가 현재니까. 그리고 목적격 보호는 오형식 문장에서 수동태가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목적격 보호는 원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조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사체들이 남겨지게 된다. 놓여있는 채로 이런 얘기죠. lying around이니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땅에. after they decay. 그래서 이 사체들이 썩고 나면 이런 얘기죠. nutrient 영양분들이 흡수되어지는 거예요. into 어디로? 또 soil of the forest floor 하면 자, 산림의 바닥이니까 뭐 그 숲속 바닥에 이런 얘기죠. 숲속 바닥의 토양 속으로 흡수되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roots from the great trees 하면 큰 나무의 뿌리들이 주어가 되겠죠. draw the nutrient 하면 영양분을 위쪽으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끌어올리게 된다. 여기도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항상 나오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또다시 누누이 제가 강의 때마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내지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연결해주는 구조가 되어야 돼요. 완전한 절과 절은 문장을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나 접속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연결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에 이제 분사 구문이 들어가겠죠. 투부정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나 분사 구문이 들어가서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자, 루트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수식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이렇게 끊어집니다. 완전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접속사가 없으니까 준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완전한 문장으로 and nourish 이렇게 되겠죠. 그죠? nourish the trees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좀 지워보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자, this is 이것이 바로 one of the reasons 이유 중에 하나이다. 어떤 이유냐면 the trees of the coastal region of the Pacific Northwest 하면 태평양 북서부 해안가의 그 지역에 있는 나무들이 이런 얘기야. 이게 주어죠. get이 동사가 이런 구조로 되니까 복수가 되겠지. so big 하면 그렇게 크게 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야. 보통 이제 get이나 grow나 그 다음에 턴이라든가 뭐 또 굉장히 뭐 많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런 거 다음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이 형식 동사로 바뀌기 때문에 이 뜻이 본래 의미를 사라지게 되고 이것이 그냥 become의 뜻이 되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get old 하면 get old 하면 나이를 먹게 되다. 그죠? 그 다음에 grow old도 마찬가지야. 나이를 들다. mad 하면 점점 미치게 되다, 미치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의미가 run도 마찬가지죠. run 하면 run short 하면 돈 따위가 부족하다, 기름이 휘발유가 딱 떨어지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의미를 다 상실하고 그냥 become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1번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의 글의 순서를 연결할 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잘 할 건데 대명사나 지시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연결을 하면 되고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문장만 먼저 잡아내는 것이 일단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주어진 문장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음에 이어질 문장을 보통 뒷부분에서 근거를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잘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지시어 같은 거, 그 다음에 대명사라든가 접속 부사라든가 이런 걸 이어서 찾게 되는데 특히 그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연결하면 대부분 답을 찾기는 많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Aviation expert 하면 항공 전문가들은 are urging, 촉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The more rapid introduction 하면 아주 신속한 도입을 무엇에? 더욱더 효율적인 제트 엔진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자, 그래서 뭘 이야기하려는지 바로 이 문장에서 쫙 나와 있죠. 자,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연료를 덜 연소시키는 바로 그러한 제트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reduce direct air pollution, released는 자, per passenger mile, passenger는 여객, 승객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승객 한 마일 이동 거리당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여객 1마일당 방출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냥 뭐 여객 1마일당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한 명의 승객 이동 거리당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이유가 승객이 한 명 탈 때 100명 탈 때 그거에 따라서 공기 오염 연소되는 엔진의 그 연소량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객 여객 1마일당 여객이란 개념은 결국 승객 한 명의 이동거리당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방출되어지는 직접적인 공기 오염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화두가 바로 뭐야? 공기 오염을 줄이는 것이 이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215명이 탑승할 수 있는 비행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단지 그 이미 완성된 것도 아닌 개념 상태에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상당하게 비행기의 그 지구 온난화, 그 기후 변화에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좀 더 생뚱맞은 내용이 나와 있고, 물론 연결은 되겠지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리고 나서 비행기에 대한 그런 개발에 대한 내용이 너무 성급하게 나와 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지만에서 문장이 좀 전환되고 있죠. 이렇게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하지만 이런 얘기야. 그러면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거기에는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증가되는 엔진의 효율성, 다시 말해서 엔진 효율성의 증가는 paradoxical result, 역설적인 결과를 가지게 된다. 역설적인 결과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장점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어떤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As far as 주어 be concerned. 여러분들 뭐 이거는 고3 학생들이면 뭐 웬만한 학생들은 다 알 것 같은 수거일 것 같은데 수능 세 가지 책과 모의고사 통틀어 가장 많이 넣은 수거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수거 중에 하나죠. As far as 주어 be concerned, 주어에 관한 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보통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when it, 회화에서는 when it comes to 다음에 명사나 명사 구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한 한 이런 뜻이죠.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에 관한 한 나름대로의 역설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땡땡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결국 namely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더욱더 효율적인 엔진들은 이런 얘기야. 효율적인 엔진이 되려면 엔진이 압축이 되고 아주 고성능이 돼야 되겠지. 그렇게 되니까 exhaust 배기가스를 방출하겠죠. 어떤 배기가스냐면 더욱더 높은 상대 습도를 가지고 있는 상대 습도를 가진 배기가스를 방출하게 돼. 자,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에 대해서 현재의 수증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게 이제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공기 중에 그 수증기 양이라고 보면 이 전체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실제, 그러니까 이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을 담을 수 있는 공기 전체의 양을 가리키면 거기에 실제, 이것이 실제 수증기량이 가리키겠죠. 그래서 공기 중 전체의 공기가 담을 수 있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이 바로 상대 습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상대 습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습도가 높다 이런 얘기 하잖아.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 습도는 원래 기체인데, 이런 아침에 생기는 그게 뭐야, 이슬, 이슬은 이렇게 이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습기는 어떤 기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습도량이 많아지면 좀 눅눅해지고 이제 수증기량이 점점 더 많아지는 정도를 가리키겠죠. 그러한 배기가스를 방출하게 되니까 결국 보다 많은 높은 상대적 습도를 가진 배기가스를 방출하게 되니까 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눅눅하고 습도량이 이제 수증기가 좀 더 많은 그러한 배기가스를 방출하다 보니까 결국 밖에의 그러한 굉장히 차가운 온도와 만나게 되면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날아가. 그러면 이 지나가는 쪽에 이제 이렇게, 이걸 우리가 영어에서 보통 웨이크라고 하는데 족적을 남기게 돼 있죠. 이 족적, 그죠? 이 족적이 바로 흔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족적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in the wake of라는 수거가 있지. 이거는 뭐뭐 이후에 이러냐. 바이러스 발발 이후에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고. 자, 보통 이제 in the aftermath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족적이란 뜻이야. 이게 다시 말하면. 여기 vapor trail formation은 vapor trail이 보통 vapor가 증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름 증기가 발생되면서 생기는 구름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나, 우리말로 증기 꼬리니까 구름 같은 걸 얘기하겠죠. 비행기에 지나고 나면 하얀 구름들, 이러한 증기운 같은 거의 형성을 더욱더 증대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습도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엔진들이 결국 뭘 만들어내? 대의는 바로 이러한 엔진을 가리킵니다. 뭘 만들어내는 경향이냐면 더욱더 많은 NOx라는 것은 나이트로젠 옥사이드라고 해서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죠. 질소산화물은 몸에 좋을 일이 없는 거 아시네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리고 그것들은 더 많은 연료를 연소하게 되어 있죠. 이 엔진들이 더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결국 더 많은 질소산화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공기오염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B번에 significantly 상당하게 aviation contribution은 전에도 강의하면서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contribute to 하면은 뭐뭇에 기여하다 이런 뜻으로 보통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contribute는 뒤에 보통 이제 아주 좋은 뜻일 때만 이것을 보통 사용하고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식 영어에서는 이 contribute는 일반적으로 뭐뭇의 원인이 되다, 나쁜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클라이밋 하면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세계의 기후 변화의 하나의 항공의 원인이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야. 근본적으로 더욱더 효율적인 항공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on such design, 그래서 하나의 one such design, 그러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SAX-40라고 하는 이러한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 was veiled, veil은 가리우다니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면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Silent Aircraft Initiative Cambridge University in UK. 자, 영국에는 캠브리지 대학의 Silent Aircraft니까 조용한 소음을 내지 않는 비행기. 이니셔티브는 보통 이런 계획안을 가리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솔선수범 이런 뜻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계획안을 우리가 이니셔티브라 그래. 그리고 The Massachusetts 공과대학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AX-40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엔진이 그동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더가 있으니까 바로 이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비행기를 가리키겠지. 이 개발된 215명을 태울 수 있는 이 비행기는 단지 지금은 개념 구상 중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특징으로 하고 있냐면 블렌디드 윙 바디 디자인과 efficient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블렌디드 혼합된 윙 바디 디자인,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에 이렇게 날개가 있고, 내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참 미안한데,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비행기하고 날개하고 한 몸이란 얘기지. 이렇게 한 몸. 그죠? 그러니까 요 한 덩어리란 얘기야. 이제 엔진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혼합된 한 덩어리가 되는 자, 날개와 동체 디자인과 효율적인 엔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피처라는 단어 잘 알아놓으세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서치 디자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결책이 여기서 이제 마련된 것이죠. 그죠? 만약에 이것이 성공을 거둔다면 그 디자인은 자, 소음을 상당히 줄일 것이다. 비행으로부터.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떤 제시를 하고 있죠. 주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오염을 줄이는 게 이제 굉장히 줄이게 되는 거죠. 효율적인 엔진을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주제를 딱 화두를 던진 다음에 근데 그것에는 이제 이렇게 효율적인 엔진의 문제점을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그 디자인의 형태의 비행기 개발에 대한 소식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지금 구상 중인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다루면서 마지막에 이 비행기가 성공을 거둔다면 굉장히 공기 오염 및 소음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다뤄봤습니다.